안녕하세요. 레슨업 생활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요즘 허리 안 좋으시거나 건강 때문에 라텍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너무 많은 라텍스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편한 라텍스의 이성순 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체험관에 온 것 같아요. 네. 체험관 맞죠? 네, 미니 체험관입니다. 아, 네. 라텍스 미니 체험관인데요. 라텍스를 살 때 정작 어떻게 사야 되는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라텍스 구매할 때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은 라텍스 내에 유해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는지. 네. 그리고 또 그 제거가 된 거를 인증서나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성적서 있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이 방송 통해서 그 라텍스 안에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하죠. 그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인증서랑 유해 물질이 제거되어 있는지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매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뭘 체험해 볼까요? 알아야 체험을 하는데 뭐 만져만 보면 될까요? 네. 라텍스를 구매 시 유의할 점은 직접 보시면은 양면 피놀 이쪽 면하고 네. 앞면과 뒷면에 피놀 구멍이 일치를 해요. 오. 네. 이렇게 보면 똑같죠. 앞에하고 뒤하고. 네, 크기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피놀의 구멍 크기도 같고 그리고 피놀 개수도 훨씬 많고요. 아, 네. 네. 앞뒤가 똑같다는 거를 통몰드로 통짜로 구웠다는 얘기예요. 두꺼운 두께 15cm인데 네. 요거는 라텍스의 장점인 허리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드블록이라고 그래서 중간이 막혀 있어요. 아, 가운데가요,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렇게 슬라이스 제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자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반을 잘라서 지금 7.5cm라고 그래서 판매를 해요. 온돌에서 라텍스를 쓸 때는 우리 라텍스 쓰는 의미가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는 그런 그렇죠. 기능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보면은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겠어요? 손으로? 네, 잘 들어가요. 네. 요 부분은 보면은 미드블록이 입구에 업구의 차이가 지금 만져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보이는 보이시죠? 가운데가 이제 네. 미드블록이라고 네네. 하시는 거죠. 요런 슬라이스 제품군에서는 요 오. 미드블록이 없어요. 이게 훨씬 퍽퍽 잘 들어가요. 네. 그러면 더 꺼지는 허리하고 더안 현상. 좋겠죠, 아무래도. 네. 바닥이 느껴져요. 요거는 누웠을 때. 오, 그렇네요. 이거를 네. 저 혼자 체험해서 어떻게 정말 좋은데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네. 오, 정말 직접 이건 체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눌렀을 때 느낌이 이게 훨씬 탄성도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튕겨 나오는 탄성이죠. 탄성도 좋고 바닥면이 잘 안 네, 느껴지면서 안 느껴져요. 오, 그런 신기하네요. 차이예요. 미드블록이 네. 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네. 이 미드블록이 있는 제품은 15cm이고 그래서 좀 이제 얇은 걸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잠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미드블록을 또 해서 만드는 걸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미드블록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뭘 알아봐야 되죠? 보통 온라인이나 또 판매하는 회사도 보면은 한 가지 밀도만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라텍스 밀도는 4가지가 있어요. 네 단계가 네 있고요. 가지요? 네. 전문 매장에서는 밀도별로 구비를 해놓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딱 맞추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4가지 밀도를 제가 또 궁금해서 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저희가 밀도를 또 직접 체험을 해봐야겠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잠이 편한 라텍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밀도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꽤 많아 보이네요. 네, 전체는 6가지 밀도죠. 제일 처음에 하고 이쪽은 베개 밀도예요. 아, 베개요. 네, 이 두 가지는. 네, 우선 베개부터 좀 먼저 볼게요. 아무래도 그럼 좀 더 부드러운 거는 네. 여성이나 남성 중에서 좀 마른 분이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통 부드러운 베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단단한 베개 베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쥐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네. 이쪽부터 이제 매트릭스네요. 매트리스, 네, 4단계. 아. 네, 그래서 눌러보세요, 한번. 누르셨을 때, 네,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오. 그리고 오, 그거는 힘들어요. EX 밀도, 네. 오. 그러니까, 네, 요거는 조금 단단한 거, 그리고 매우 탄탄한 거.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힘들어. 그럼 저는 매트릭스를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매우 단단? 그 정도로 체중이 나가시려면은, 아마 요 정도 밀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 EX. 네. 아주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밀도 쓰셔도 되고요. 밀도가 높다는 게 조금 더 단단하다, 단단하다라는 뜻인 거죠. 허리가 이제 조금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단단한 걸 권해드리죠. 그러면 EDX. 네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라텍스 쓰시는 분들 그게 있어요. 라텍스는 단단한 게 고무가 많이 들어가서 좋다. 그래서 무조건 단단한 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직접 누워보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세요. 아, 정말 다르네요. 그래서 정말 체험해보고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담당 CP님은 조금 단단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담당 PD님은 매우 단단히 좋을까요? 조금 단단히 좋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매우 단단 쓰실 분은 어딨죠?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조금 단단, 보통 일반. 그리고 네. 우리 조연출은 너무 말라서 부드러운 F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F 정도는 아니고 EX 쓰셔야 돼요. F 정도는 아니래요. 네, 다이어트 조금 더 하시면 F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이렇게 와서 체험관에서 밀도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을 찾아왔어요. 네. 라텍스에 첨가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네. 첨가제가 왜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첨가제란 단어가 네. 좀 우리한테 인식이 그런가 봐요. 그렇죠. 식품 첨가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라텍스에도 첨가제가 있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라텍스는 천연 함량의 그 100%로는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라텍스는 94%의 필수 첨가제가 6% 정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필수라는 거죠. 네, 필수 첨가제가 들어가야 라텍스가 산화도 억제되고 탄력성도 좋아지고 라텍스의 탄성도 더 좋게 하면서 꼭 필수 첨가제가 들어간 제품만이 제대로 탄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첨가제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 라텍스를 만들 때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네. 고가의 좋은 걸 넣어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느라고 그 저가의 그런 필수 첨가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네. 제품이 달라지죠. 네, 오늘 이렇게 점장님하고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봤어요. 흔히 뭐 라텍스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셨는데 오늘 방송 보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밀도 같은 경우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저희 점장님께서 셀프 팁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셀프팁의 이성순입니다.
라텍스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직접 누워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7시간씩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고 특히 베개의 경우 호흡기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체형과 키, 체중에 맞는 밀도를 선택해야 해요. 밀도 계산법을 지표로 나의 수면 습관을 더하여 내게 맞는 밀도를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사용할 라텍스 매트리스. 나에게 꼭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찾아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이 편한 라텍스와 함께하는 라텍스 셀프 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생활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라텍스,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라텍스가 정말 좋은 것이고 또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잠이 편한 라텍스 이성순 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이시나요? 뒤에 나무숲. 그림이긴 하지만 정말 시원해 보이죠?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라텍스, 특히 천연 라텍스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천연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물론 많은 설명도 있겠지만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천연 라텍스는 첫째로 천연 라텍스 함유량이 중요해요. 100% 들은 게 좋은 거? 아니죠. 물론 뭐 100%가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라텍스 같은 경우는 100%만으로는 라텍스 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함량이 94% 이상이 되면 표면에 피막이 형성이 돼요. 그럼 라텍스 제조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세척 과정에서 피막이 형성되면 그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함량은 94% 정도가 가장 좋은 함량이에요. 그렇군요. 93에서 4% 정도 라텍스가 가장 좋다는 거. 빵을 만들 때도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어서 발포시켜서 우리가 건강에 좋은 견과류 이런 걸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라텍스도 마찬가지예요. 라텍스도 100%만 가지고 만약에 쪄낸다면은 그건 그냥 고무에 불과해요. 그럼 탄성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라텍스 94%에 필수 첨가제가 6%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필수 첨가제 6%에서 한 7%, 그리고 천연 라텍스 93, 4%가 합쳐지면 가장 좋은 라텍스가 네, 되는 거군요. 뭐 스스로 라텍스를 이렇게 보러 다니신다면 함량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연 함량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또 그 천연 함량만 우리가 알면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또 원산지도 살펴봐야 돼요. 원산지. 네. 천연 라텍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합성 라텍스 같은 경우는 벨기에나 이탈리아, 주로 유럽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동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글래머러스 하고요. 엉덩이도 가슴도 이렇게 좀 그렇다면 아무래도 서양 체구랑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라텍스가 좀 더 좋겠네요. 합성 라텍스는 대신에 항균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럽의 기술력과 첨단 설비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천연 라텍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기술이 장점이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다. 네. 그런데 동남아에서 기술력 좋은 제품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인증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인증서가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인증서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엄청 이렇게 많아요. 자랑할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단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보다 더 많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희 까다로운 독일의 에코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까다로운 독일이요? 네. 그래서 에코 인증에서도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요 인증 번호 있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로 에코 인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이 독일의 에코 인증을 따로 받았다는 거죠.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독일 에코 인증을 못 받으면 라텍스로 판매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판매는 아니다. 판매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라텍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까다로운 독일 에코 인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제품에 보면은 여기 93% 이상 아까 함량 얘기해 주셨던 네네. 부분이 이 부분이군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닐린 불검출이라는 요 인증서인데요. 최근에 네네. 그 라텍스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좀 네네.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내가 자고 있는 라텍스에 이런 유해 물질이 남아 있다면 사실은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안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고 있는 라텍스에 유해 물질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 점이 더 중요해요. 지금 뒤에 네. 굉장히 많은 인증서들이 있기는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뭐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가더라도 라텍스를 구경할 일은 좀 있잖아요. 깐깐한 독일 에코 인증이 있다. 네. 그리고 93~4% 정도의 천연 라텍스 함량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잠도 편안하게 자고 건강하게 잘 수 있는 라텍스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천연 라텍스 오해와 진실입니다. 두두두둥. 라텍스 많이 사용하시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요즘 흔히들 많이 스프링 매트리스 많이 쓰세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꺼지기 때문에 소음도 발생하고 탄성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의 움직임에도 같은 그런 파도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라텍스 같은 경우는 뭐 소음도 없죠. 그리고 탄성도 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움직여도 전혀 그런 파도 현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라텍스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여쭤볼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일반 스프링 매트릭스에도 라텍스가 사실 많이 이렇게 얇게 덮여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스프링 매트릭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그냥 얇은 라텍스 매트릭스를 사서 위에 깔고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해요. 뭐 괜찮나요? 스프링이 아직 새 거면 굳이 라텍스로 전체 바꾸시기에는 낭비니까 위에다가 뭐 5cm나 8cm 정도만 올려서 쓰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올려서 쓰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세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프링 매트리스가 내가 조금 불편할 때는 그때는 위에다가 라텍스 얇은 걸 올려서 쓰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한 잠자리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매트리스를 굳이 버리지 말고 네. 이제 그 위에다가 얇은 네. 라텍스 매트리스를 깔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좀 더 좋겠네요. 그게 경제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이렇게 라텍스, 천연 라텍스 구분하는 법부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또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죠? 네, 점장님이 또 셀프 팁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순입니다. 라텍스를 사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오염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오염 제거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라텍스의 일부분이 오염됐을 경우
약간 젖은 수건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눌러가며 오염을 제거해 줍니다. 이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말리거나 선풍기 등의 찬바람으로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라텍스는 가능하면 세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트리스에 아이가 무언가를 쏟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매번 오염 제거를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아이가 매트리스에 무엇을 쏟아도 매트리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 커버가 도움이 됩니다. 커버만 따로 분리해서 세탁하시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라텍스에 오염 물질이 스며들었을 경우에는 처음 소개해드린 오염 제거 방법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셀프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생활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인간에게 숙면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잠은 많이 자는 것보다 얼마나 잘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숙면을 도와줄 라텍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편한 라텍스 이성순 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라텍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라텍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라텍스는 말레이 반도에서 재배되는 천연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끈적이는 액체로 매일 새벽마다 고무나무에 흠집을 내어서 추출하는 천연 원료입니다. 왜 꼭 새벽에 이렇게 추출을 좀 해야 되죠? 네, 새벽에 작업하는 이유는 낮 시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쉽게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아, 그 액체가 굳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만큼 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루에서 소량의 액체밖에 추출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천연 원료인 거죠. 그 라텍스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라텍스의 장점, 또 특징이라고 하죠. 네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샘플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네, 함께 보시죠.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렀다가 이렇게 펴질 때. 오, 라텍스예요, 이게. 네. 라텍스는 이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쉽게 변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라텍스 자체에는 항균성이 좋아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나 세균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안전한 그런 소재인 거죠. 아, 그렇군요. 라텍스에는 종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라텍스는 천연 고무에서 추출한 천연 라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텍스의 기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라텍스가 있고요. 그리고 천연 라텍스의 장점과 합성 라텍스의 장점만을 살린 브랜딩 라텍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천연 라텍스, 합성 라텍스, 브랜딩 라텍스가 제작 과정이 뭐 얼마나 다르냐, 어떻게 만들길래 이런 라텍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천연 원료 추출한 거기에 발포를 해서 네, 몰드에 부어서 쪄내는 과정이에요. 쪄내요. 네네. 아, 네, 쪄서 나오는데 덧녹 공법으로 이제 천연 라텍스 같은 경우는 붕어빵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붕어빵도 위에는 딱딱하잖아요. 덧녹 공법은 위에가 이렇게 피막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수많은 에어셀이거든요. 이게 다 수많은 에어셀인데 이게 막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숨 쉬는 게 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 천연 원료 때문에 내부는 이제 좋지만 겉에는 좀 이게 막이 생겨서 네. 통기성이 좀 떨어진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천연에는 또 그런 네,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합성 라텍스는 어떤 제작 과정이 있나요? 합성 라텍스 같은 경우는 주로 만드는 공법이 탈라레이 공법으로 만들어요. 탈라레이 공법이요? 탈라레이 공법인데 탈라레이 공법이라는 거는 천연 함량이 50%가 넘어가면 그 노즐이 막혀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아, 그 라텍스를 만드는 그 노즐에 네. 천연 함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막힌다는 거죠. 네네. 탈라레이 공법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합성 네. 라텍스가 된 거고. 네네. 그 마지막 블렌딩 라텍스네요. 요 브랜딩 라텍스는 HT 공법으로 만드는데 항균성도 좋고 그 다음에 균일한 에어셀로 통기성도 좋아요. 아, 우리가 뭐 공법 공부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작 과정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이죠. ATT 공법은 뭔가요? 네. HT 공법의 특징은 라텍스 제조 후에 남아있는 그 유해 물질 그거를 8번의 세척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그 물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식용 가능한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라텍스 사실 보기만 했지 이렇게 다양하고 제조 방법이나 공법이 좀 많은 줄은 몰랐어요. 라텍스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밀도예요. 라텍스에서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내 몸의 굴곡에 맞게 라텍스가 지지를 해주어야 고객님이 주무시는 동안 목과 허리가 곧게 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라텍스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또 두께가 달라져야 돼요. 같은 밀도라도 스프링 위에 올렸을 때, 스프링은 탄력이 좀 있잖아요. 그 위에 올렸을 때는 쿠션감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바닥에 놨을 때는 그 밀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밀도를 쓰시더라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밀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라텍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사실 많이 말만 들었지 잘 몰랐던 라텍스 종류도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공법도 알아봤고요. 네, 잠을 편하게 자려면 그만큼 잠자리가 중요하죠. 네, 라텍스가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프팁 이성순입니다. 라텍스 셀프 관리법입니다. 라텍스는 천연 원료인 만큼 관리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직열 및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장마 등으로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쾌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줘야 하며 또한 겨울철 라텍스를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 난방열로 인한 라텍스 수명 단축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시던 패드도 좋지만 3D 매트리스를 추천합니다. 3D 매트리스는 독일에서 개발된 신소재 입체 원단으로 라텍스의 편안함도 유지시키고 열 전도율이 낮아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라텍스 관리법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리로 라텍스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셀프팁이었습니다.